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26번째 시간 데이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 첫 번째 시간에는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조금 특징 있게 파일즈라는 데이터 밑에 패키지명 밑에 파일즈라는 폴더가 생겼고요. 그 안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에 리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shared preference를 이용해서 우리가 키와 밸류 값으로 쌍을 이루어서 XML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읽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 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데이터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한다, 뭐 출력한다, 아웃풋 스트림으로 출력한다, 인풋 스트림으로 읽어온다. 이런 거는 굉장히 쉬워요. API들이 자바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API들이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네트워크 상에 됐건 로컬이 됐건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 있는 리소스에 있는 그 데이터가 됐건 읽어오는 방법은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읽어오고 난 후에 그걸 내 입맛에 맞게 정확하게 파싱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데이터를 파싱하는 방법,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싱하는 방법, 첫 번째는 토큰이죠. 토큰을 이용하는 파싱 방법이에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 현재도 뭐 많은 곳에서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단지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어, 그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간단한 데이터나 이런 거에서는 아직도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XML 파싱이에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XML 형식으로 주고받고 XML 형식으로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 XML 형식으로 온 데이터를 내 입맛에 맞게 정확하게 파싱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에 JSON 파싱이에요.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부각된 데이터 전달 매체입니다. 자, 그래서 제이슨 형식으로 온 데이터를 내가 읽은 다음에 리드에서 읽은 다음에 적절히 내가 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토큰 방식을 많이 예전에는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약간 디버깅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XML 파싱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XML 파싱이 용량이 데이터 수가 작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발휘를 해요. 자, 근데 좀 데이터 용량이 많아요. 그러면 급격히 속도가 저하되는, 속도가 부하 걸리는, 디바이스에서 부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소형 디바이스에서는 조금이라도 부하가 심해지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파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제이슨 파일 파싱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토큰 방식 가장 정통적인 방법 토큰 파싱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컬 또는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를 이용할 때 데이터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파싱을 해야 합니다. 그죠? 데이터가 흩어져서 어떤 형식으로 왔을 때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파싱을 할 수 있어야지 내 입맛에 맞게 뭐 UI를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작업을 한다 했을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토큰, 그 다음에 XML, JSON 방식에 대해 살펴봅니다. 먼저 토큰 먼저 살펴볼게요. 자, 토큰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가독성이 떨어져 점차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단한 데이터를 오고 가고 주거니 받거니 할 때는 여전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토크 방식입니다. 자, 사용 방법은 자바에서 우리가 온 방법, 자바에서 사용했던 방법 그대로 토커나이저 이용해서 그대로 똑같이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와요. 자, 홍길동 사람 이름이네요. name,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여기는 취미, 수영, 요리, 다음에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ID 값인 것 같아요. ID 1번, ABCD, 요거는 인덱스 번호겠네요. 인덱스 번호. 그 다음에 ID, 다음에 1, 2, 3, 4 요게 패스워드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구분자가 지워지네요. 구분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자가 지워지고요.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정보가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이 홍길순, 다음에 30살, 다음에 독서와 등산이 취미고요. 다음에
인덱스, id 인덱스가 그 다음에 id, 다음에 패스워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데이터 파싱, 안드로이드에서 여러분이 데이터 파싱을 할 일은 거의 이런 경우에요. 내가 이렇게 어떠한 단말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내 해당 어플이 앱이,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좀 깨끗이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소형 디바이스에서 나의 어플이 돌아갔을 때, 내가 어떠한 홍길, 여기서 보면 회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회원들의 정보를 다 같이 보고 싶어요. 한 번에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접속을 합니다. 네트워크를 접속하면 서버가 이렇게 있겠죠. 물론 이 중간에는 서버 사이드, 서버 스크립트 언어 뭐 PHP라든가 ASP라든가 JSP라든가 그런 언어들이 이렇게 중간에 있겠고요. 걔한테 겟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요청을 했어요. 갑자기 뭐 웹 프로그램 쪽이 나와서 조금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겟 방식을 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JSP나 뭐 서블릿이나 아니면 PHP, ASP 개발자 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DAO 객체를 만들겠죠. DAO 객체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데이터 가져온 걸 갖다가 이제 이쪽으로 다시 줘야 돼요. 이렇게. 자, 줄 때 이렇게 토큰 형식으로 콤마 아니면 그 다음에 구분자 이렇게 해갖고 요거 다음에 콤마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줬어요. 주면 나는 데이터를 요청해서 나는 이거를 콤마와 이렇게 땡땡 있는 요걸로 정확하게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크게는 이걸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콤마로 분리해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취미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구분해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서버 쪽하고 통신을 할 때 주고받는 방식이 세 가지 토큰으로 데이터가 올 수 있고요. 다음에 XML 형식으로 올 수도 있고 JSON 방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토큰에 대한 방식을 알아본 거고요. 자, 그럴 때 데이터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걸 먼저 읽는 작업부터 우리는 해야 되겠죠.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읽는 작업을 먼저 보면 읽는 작업은 여기 코드가 없네요. 예, 그건 나중에 코드 리뷰를 하면서 보고 여기서 이제 토큰 실제로 파싱하는 코드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스트링 sb to 스트링 그래서 이거 아마 sb인 거 보니까 스트링 버퍼겠죠. 스트링 버퍼에서 스트링 아마 요 내용일 겁니다. 요 내용. 그래서 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커나이저 스트링 토커나이저 객체를 만들었죠. 만드는데 스트링 내가 던진 어떠한 스트링을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라 달라. 그러면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예제니까 회원 정보가 두 사람밖에 없지만 100사람 1000사람일 수 있겠죠. 그걸 갖다가 다 이걸로 나눴어요. 요 표시로. 그러면 1000명의 회원이면 1000개로 분할된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토커나이저 카운터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개가 회원 수이 몇 명인지. 다음에 무한 루프 while문을 통해 돕니다. 토커나이저 위에서 구한 객체 토커나이저 has more element 다음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안에서 도는 거죠. 자, 스트링 토큰 str 토커나이저 get 토큰 해서 스트링값 구하고요. 이 정보가 무엇인지 딱 보니까 이 정보가 나오겠죠. 그러면 홍길동 20 수용 여기 나오겠죠. 다음에 토커나이저 2는 이 위에서 구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갖다가 다시 콤마로 또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while문이 돌죠. 그래서 토큰 2는 넥스트 토큰에서 계속 또 홍길동 20 수용률에서 계속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정보 다 끝난 다음에 로그로 이렇게 찍어주고 있고요. 그죠? 자, 이게 자바를 하신 분들은 아무 내용도 아니죠. 간단하죠. 토커나이저 이용해서 해당 토큰 얘하고 얘죠.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장을 분리해 나가는 방식. 전통적인 방식이고 지금도 많은 곳에 쓰이지만 가독성이 떨어져서 데이터가 많거나 할 때는 XML이나 JSON을 이용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토큰 EX. 예,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 리소스에 뭐가 들어있나 보니까 로우 안에 토큰 EX라는 텍스트 파일이 하나 들어있고요. 자, 여기 보면 데이터가 홍길동,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나이, 수영 요리 취미,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 다음에 여기 그 ABCD 1, 2, 3, 4 비밀번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큰을 나눈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회원의 멤버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멤버가 2명밖에 안 했는데 1000사람, 100사람, 10,000사람 여기다 다 계속 데이터가 넘어올 수 있겠죠. 어디로부터? 서버로부터. 자, 다음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로직, 이 데이터를 파싱하는 부분 알아볼게요. 자, 메인 오면 파서를 갖다가 뽑아놓고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 보면 태그가 뭔가요? 메인 액티비티로 돼 있죠. 자, 태그 하나 로그에다 만들어 볼까요? 자, 로켓에다가 네, 메인 만들어 놨고요. 자, 파서를 보니까 먼저 input string 뭔가 읽어올 예정입니다. 그죠? input string 지난 시간에 우리 알아봤죠. 뭔가 읽어올 준비인데 어디로부터 읽어오는지 볼까요? 자, get resources, 리소스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읽어오구나. 네트워크도 아닌 다른 것도 아닌 리소스 읽구나. 다음에 open row resource, 오픈해서 input string 구합니다. 어떤 거? r.row.token ex, token ex로 보면 얘죠. 자, 얘를 먼저 input stream으로 연결을 했어요. 자, 다음에 읽어와야 되겠죠. 자, 읽어오는데 리더 문자를 읽을 거기 때문에 인풋 스트림을 인풋 스트림 리더에 넣고요. 다음에 인풋 스트림 리더를 버퍼드 리더에 넣어서 이렇게 문자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깊은 내용은 제가 자바 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안 할게요.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여러분이 자바 모르시는 분들은 자바 전문 서적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풋 스트림은 뭐 바이트 단위로 읽어요. 자, 문자는 바이트 2바이트죠. 그래서 이거 갖고는 문자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리더, 인풋 스트림 리더에다 넣어서 인풋 스트림 리더를 구하고요. 인풋 스트림 리더를 버퍼드 리더에다 넣어서 문자를 읽는 거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링 버퍼, 스트링하고 사촌지간인데 약간 더 발전된 개념이죠. 그래서 스트링 버퍼를 구해 놓고요. 스트링 라인도 구했습니다. 자, while문 돌아가네요. 리더에서 리드 라인 한 줄씩 읽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널이면 더 이상 읽지 않죠.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한 줄씩 읽어서 스트링 버퍼 위에서 만들어 온 스트링 버퍼에다가 append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자바 문법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 이 정도의 자바 문법도 모르시는 분들은 자바 전문 서적을 통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이니까 다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 별도로. 자, 다음에 로그를 찍어요. 로그를 찍어서 그 스트링, 읽어온 스트링 어디 토큰 EX에 있는 스트링이 어떤 건지 한번 로그를 찍어 봤고요. 다음에 스트링에다가 스트링 버퍼에서 스트링, 투 스트링에서 스트링 얻었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토큰을 가지고 파싱한 단계죠. 그래서 토커나이저를 만드는데 위에서 읽어온 인풋 스트림 갖고 그 읽어온 스트링을 넣어주고요. 구분자는 이걸로 구분해서 얻는 거, 토큰 나누는 거죠. 나누면 첫 번째는 요렇게 한 덩어리 나눠지겠죠. 자, 다음에 그 토큰이 나눠진 덩어리의 카운트 해보면 당연히 2가 나오겠고요. 여기 다음에 토큰 해즈 모어 엘리먼트 이용해서 계속 돕니다. 돌면서 두 번째 토큰나이저 객체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어떤 거? 콤마로 나눈대요. 자, 이 한 덩어리 가지고 또 어떻게? 콤마로 또 막 나눠요. 그죠? 나눠서 카운트를 또 구해보고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다 같이 while문 돌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다 끝났어요. 그 while문이 빠져나오고 나면은 여기서 그 구분자로 하나 그냥 이렇게 줄을 하나 그어줬고요. 다음에 반드시 IO를 하고 나서 해야 될 내용, 이것도 자바 관련 내용이죠. 그 자원들은 다 이렇게 클로즈 처리를 해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한번 그럼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해서 이거는 메인 액티비티는 뭐 별거 없겠죠. 로켓에 많이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켓을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 찍히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파싱은 나 혼자만 파싱 잘하면 안되겠죠. 데이터를 요청을 했을 때 자, 회원 데이터를 줘라 라고 요청을 어떤 서버 쪽으로 하면 서버 사이드 서버 스크립트 서버 쪽을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줘야지 내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파싱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죠. 자, 파싱이 들어왔어요. 파싱에 들어와서 파싱을 다 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다 읽었어요. 인풋 스트림 갖고 버퍼드 리더 갖고 읽었던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토큰 나눴죠. 요걸로 나눈 거죠. 요걸로 나눴더니 토큰이 처음에 2가 나오고요. 맞죠? 그다음에 그 사람의 토큰 첫 번째 거 정보 나오고 카운트 7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구분자 요거 갖고 구분자로 나눴더니 하나씩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거 똑같은 결과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씩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리스트 뷰 있죠. 리스트 뷰에 하나씩 정보를 다 담아갖고 리스트 화면상의 리스트로 여기다가 리스트 뷰를 만든 다음에 아다타 붙여갖고 여기다 쭉 해온 정보를 쭉 나열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차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그죠?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을 잘한다 못한다는 뭐라고요? 데이터를 누가 잘 관리를 하느냐. 그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들어왔던 데이터든 어떤 데이터인지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UI를 구성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토큰 파싱은 그죠? 간단하죠. 토큰 나누는 거 스트링 토커나이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파싱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XML 파싱입니다. 자, XML 파싱은 토큰 사용 방법보다 진화된 방법이에요. 진화된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기는 용이하지만 데이터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 속도가 급속도로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요거 일단 요 들어가기 앞서갖고 XML 그 언어에 대한 거는 이것도 여러분이 뭐 사이트나 아니면 책을 이용해서 XML이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XML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HTML 태그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태그, 시작 태그가 있고 끝나는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XML 안에 이렇게 네임과 속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차일드를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되겠죠? 그래서 XML에 조금 사전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XML 관련 서적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XML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는지 조금 사전적으로 그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자바에서는 이 XML 이렇게 만약 데이터가 넘어왔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파싱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 이용하냐면 XML 풀 파서 팩토리라는 걸 이용하고 이거와 XML 풀 파서 요 두 개의 객체를 이용해서 이런 XML 형식의 데이터를 파싱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XML 자, XML 어디 있는지 먼저 볼까요? 자, XML은 여기 있습니다. 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의 사람이 나이가 20살이고 이름이 홍길동, 다음에 취미가 하비즈가 수영요리, 그 다음에 인포 나머지 인포가 인덱스 1번 아이디 패스워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갖다가 읽어요. 읽는 거는 똑같겠죠. 읽는 거는 스트링 그 토커나이저를 이용했던 거하고 어차피 문자를 읽는 거기 때문에 스트링 값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읽는 건 똑같아요. 자, 보시면 input 스트림 그 다음에 get 리소스에서 open row 리소스에서 읽고요. 그 다음에 input 스트림 리더 객체 만들고 그걸 다시 또 버퍼드 리더 생성자에 넣어서 결과적으로 리더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스트링 버퍼 만들어 놓고 스트링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XML 시작이죠. XML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XML 풀 파서 팩토리라는 객체하고 XML 풀 파서라는 객체 두 개의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싱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팩토리는 이렇게 그 XML 풀 파서 팩토리의 new insta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싱글턴인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객체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ML 풀 파서는 팩토리로부터 뽑아냅니다. 팩토리 점 위에서 만든 팩토리 점 new 풀 파서에서 뽑아내고요. 여기에다가 뽑아낸 풀 파서 XML 풀 파서에다가 셋을 해줍니다. 뭘 셋 해주냐면 우리가 위에서 만든 리더 있죠? 버퍼드 리더 객체 리더 객체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벤트 타입이라는 게 리턴이 되는데 이게 언제 리턴 되냐면 get event type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했을 때 그 XML 풀 파서에서 반환되는 정수값이 있습니다. 그 정수값이 XML 풀 파서의 end 도큐멘트 끝까지 다 읽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끝에까지 왔어요. 끝에까지 오면 while문을 빠져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while문 돌아갑니다. while문 돌아가면서 이벤트 타입 한 줄 한 줄씩 가요. 계속 한 줄 한 줄 가면서 이벤트 타입의 풀파스의 스타트 도큐멘트 처음 여기에요. 처음 여기. 그죠? 그러면 스타트 도큐멘트 찍고 다음에 스타트 태그예요. 요런 게 태그가 보면 XML 보면 요런 게 다 시작 태그, 요게 다 종료 태그입니다. 종료 태그는 이렇게 슬롯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 태그면 스타트 태그 찍고 그거의 네임, 이름을 출력을 해주고요. 네임, 멤버, 합의.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출력을 해주고 그 네임이 멤버이면 조건문 또 들어갑니다. 자, 카운트 풀파스의 get attribute count 여기에 속성이 몇 개 있느냐, 속성이 몇 개 있느냐, 네임이면 속성이 몇 개 있느냐. 그 다음에 폼이 들어갑니다. 폼이 들어가면서 스타트 attribute, 그죠? attribute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속성의 밸류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end 태그예요. 종류 태그죠. 여기 종류 태그. 종류 태그일 때는 종류 태그 이름만 찍고요.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죠. 시작 태그를 만나면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파싱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end 태그면 뭐 팔 게 없죠. 그리고 텍스트면 일반 텍스트면 텍스트 그 뽑아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넥스트 다음 행으로 가요. 이거 하나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행 가고 하나 마치고 또 다음 행 가고 계속해서 넥스트 돌면서 while문을 루프를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파이널에서는 자원, 우리가 사용했던 자원들 다 클로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 내용을 봤더니 파스에 들어오고 스타트 태그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스타트 태그 네임 텍스트에서 없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태그 있는 건 스타트 태그는 다 찍는 거예요. 이렇게 멤버이면 if문 있었죠. 아까 if문 안에서 이름 홍길동 에이지 20 텍스트도 없고 넘어가고요. 합의 텍스트 수형 요리 이렇게 다 찍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읽어온 XML에 있는 데이터를 다 이렇게 문자열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로그만 찍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멤버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데이터 객체 역할을 하는 거죠. private string name, private int age, private string 배열 hobbies, 그 다음에 private 뭐가 있었죠? id, string user id, 그 다음에 private string user password.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서 getter setter 만들어서 어디 갔나요? 소스 getter setter 만들고 이왕이면 생성할 때 쓰라고 기본 컨스트럭터 하나 만들어 놓고요. 컨스트럭터에도 마찬가지로 string name, 그 다음에 int age, 그 다음에 string 배열 hobbies, 그 다음에 string user id, string user password. 뭐 이 정도 해주면 되겠죠.
같아요. 내용 좀 그랬는데 요거까지만 해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this name은 name, this age는 age, this hobbies는 hobbies, this user id는 user id, this user password는 user password.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 파싱 다 끝날 때마다 이 객체를, 멤버 객체를 계속해서 생성해내는 거죠. 계속해서 생성해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거. 어레이 리스트인데 타입이 멤버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멤버스는 new 어레이 리스트.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멤버즈를 갖다가 여기겠죠. 여기서 계속 생성을 하죠. 생성을 한 걸 갖다가 add 멤버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거 코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리스트 뷰하고 아답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거기다 붙이시면 화면상에 회원 정보가 쭉 출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제이슨으로 가볼게요. 제이슨은 어떤 구조로 또 파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제이슨은 내용이 이렇게 베이스는 배열하고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고요. 끝날 때도 이렇게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키 값은 이렇게 큰 따옴표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키 값 안에 요것도 키 값이죠. 키 값 안에 이렇게 밸류가 바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인트형, 스트링형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키 값 안에 또 다른 뭐가 배열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즈 인포라는 큰 그 주제가 있고요. 그 안에 배열로 있는데 배열이 크게 몇 개? 두 개가 이렇게 쉼표를 이용해서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또 이름과 밸류, 이름 밸류 해서 쭉 나열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이슨은 토큰의 가독성 문제가 XML의 속도 문제를 한 방에 문제 왔는데 이거 오타가 맞네요. 죄송합니다. 오타와 토큰의 가독성 문제와 XML의 속도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 형태로 점차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될 겁니다. 그죠? 제이슨이 요즘은 대부분 다 서버 쪽에서 그 이쪽 UI 쪽으로 데이터를 줄 때 제이슨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이슨이 속도도 빠르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독성도 굉장히 제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슨 잘 여러분이 사용 방법을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이슨이 됐던 XML이 됐건 사용 방법을 오늘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느끼시고요. 외우지 마세요. 필요할 때마다 레퍼런스 문서를 좀 참고하거나 예제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걸 뭐 외워갖고 어떤 클래스를 어떻게 써야지 외워갖고 하면 절대 외우지도 않고 별로 도움도 안 됩니다. 자, 제이슨을 볼까요? 네. 자, 인풋 스트림에서 오는 건 똑같아요. 그죠? 제이슨 형태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제이슨. 네,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지금 데이터 바로 여기서 네임과 밸류, 키와 밸류, 키 밸류에서 나온 거고요. 자, 이거 좀 비교해 볼까요? 똑같은 구조는 똑같은 비슷한 구조인데 얘는 먼저 키가 나오고 나서 바로 배열이 하나 시작을 해요. 배열이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배열 안에서 또 이렇게 키 밸류가 존재하는 거고요. 얘는 키 값만 키하고 배열 존재하지 않고 키하고 밸류가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받을 때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받을 때하고 여러분이 딱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특정 회원에 대한 정보만 서버에 요청을 해서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오겠죠. 그죠? 만약에 아이디가 A, B, C, D이고 패스워드가 1, 2, 3인 사람만 데이터를 주세요. 우리가 URL 뒤에다 get 방식으로 붙여갖고 서버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이런 형식으로 주겠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성이 홍인 사람을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도 홍길동이고 이 사람은 홍길순이죠.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 데이터 같이 오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묶어서 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조금 제이슨도 마찬가지로 제이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관련 문서라든가 아니면 참고 자료를 통해서 제이슨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선의 학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슨 밸리데이터라고 그래갖고 제이슨을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이 파일은 아무거나 아닙니다. 그냥 텍스트 파일에다 이렇게 타이핑하면 돼요. 이런 형식으로 제이슨 형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주는 제이슨 밸리데이터라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제이슨 밸리데이터 한번 검색을 해서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제대로 내가 만든 제이슨 파일이 정확하게 제이슨 양식에 맞는 파일인지 검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제이슨 파일을 갖다가 이런 거 갖다가 가져왔어요. 가져왔죠. 그리고 인풋 스트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서 어디죠? 스트링 버퍼에 담아놨어요. 이제 스트링 버퍼 중요한 거죠. 자, 스트링 버퍼에서 toString에서 제이슨 오브젝트라는 객체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제이슨 오브젝트가 나와요. 자, 이 제이슨 오브젝트는 뭐냐면 이 전체 통을 갖다가 전부 다 묶어서 이거를 제이슨 오브젝트 객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근데 지금은 제이슨 얘죠. 얘를 갖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볼게요. 네, 됐죠? 자, 그래서 제이슨 오브젝트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제이슨 오브젝트에서 getString 키값이 네임인 거를 주세요. 키값이 네임인 건 누구예요? 얘죠. 그러면 반환값이 뭐가 반환되냐면 이 키값, 밸류 값이 반환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 네임에는 뭐가 들어간다? 홍길동이라는 스트링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자, 로그 이따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자, age 키값이 age인 녀석 주세요. 자, int네요. 그럼 여기 int 돼 있겠죠. 자, int 돼 있죠. 큰 따옴표 없는 거 보니까 int형이고요. 다음에 제이슨 어레이, 여기 보시면 하비즈가라는 걸 보면 배열이 있죠. 배열이 이렇게, 이런 거는 제이슨 오브젝트 get 제이슨 어레이를 이용해서 제이슨 어레이 배열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이슨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각 키와 키값을 이용해서 밸류 뽑아낼 수 있고, get 제이슨 어레이 이용해서 배열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시작하자마자 배열이 나오죠. 이것도 어떻게 해요? get JSON array 한 다음에 members underbar info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바로 JSON array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array를 포문을 돌면서 합의가 몇 개가 있든 간에 합의의 내용을 다 구해옵니다. 다음에 JSON 오브젝트 info. 여기 보니까 또 오브젝트가 나오네요. 이 전체 하나가 제가 오브젝트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똑같은 가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info로 이루어진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JSON 오브젝트. 그래서 JSON 오브젝트 또 받았고요. JSON 오브젝트 이용해서 또 이름, 키값 이용해서 다 밸류 값을 하나하나 빼오는 구조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 있다. 그러면 오브젝트 get JSON 오브젝트로 구하면 돼요. 이렇게.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됐다. 이런 식으로 대괄호로.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get JSON array 배열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속성 값은 어떻게 구해요? 키값만 정확하게 넣어주면 바로바로 추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독성도 뛰어나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요즘에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리더를 이용해서 했으니까 리더 다 자원 해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 리더, 인풋 스트림 자원 해제할 때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했던 역순으로 생성되었던 역순으로 이렇게 해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스2는 뭐예요? 파스2는 얘네요. 얘. 네. 처음에 시작되자마자 바로 배열 시작되죠. 제이슨 어레이 이용해서 뽑아오는 거. 그래서 파스2를 호출하느냐 아니면 파스1을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로그에 찍히는 내용이 다르겠죠. 파스1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런에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한번 로그에 어떻게 찍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스예요. 파스. 그냥 회원 정보 하나만 갖고 오는 거. 제이슨과 XML은 여러분이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코드를 다시 천천히 리뷰를 해보세요. 그러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올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필요할 때마다 예제나 레퍼런스 문서 통해서 해당 API 그때그때 찾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회원 한 명이니까 그죠? 이 제이슨 쭉 구용 스트링 버퍼로 담은 스트링 값이고요. 그걸 갖다가 제이슨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계속 get 스트링에서 받아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pass2 회원 2명 있는 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명의 정보가 쭉 나오겠죠. 100명이면 100명이 나올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우리가 다 데이터 객체 만든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 등을 이용해서 리스트 뷰에 다 붙여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명의 정보, 처음에 스트링 버퍼에 2명의 정보가 있을 거고요. 2명의 정보 있죠. 다음에 1명의 정보 다 나오고 2명의 정보까지 다 파싱이 성공적으로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XML 파싱이나 JSON 파싱, 토큰 파싱은 굉장히 중요하고 개발자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사전에 XML과 JSON에 대한 형식은 좀 사전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바의 기본 다 이게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내용만은 아니고요. 자바의 내용, 자바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은 자바 전문 서적을 통해서 좀 학습을 미리 하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